인천공항 출국장 2023년 8월 5일 한지은은 남편 최민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27살 초등학교 3학년을 가르치는 교사였어요. 한 달 전 결혼한 신부였습니다. 첫 해외여행이자 신혼여행이었어요. 지은아, 여권 잘 챙겼지? 민호가 또 확인했습니다. 29살 IT 회사 직원. 그도 해외여행은 처음이었어요. 두 사람은 떨리는 마음으로 셀카를 찍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렸어요. 드디어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보고 올게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엄마는 잘 다녀와라. 친구들은 부럽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평범한 일상의 마지막이 될 줄은. 방콕에서의 3일은 환상적이었습니다. 왕궁의 황금빛 탑, 수상시장의 활기. 민호는 지은이 예쁘게 나올 때까지 사진을 찍어줬어요. 팟타이가 매워서 물을 벌컥벌컥 마셨던 기억. 모든 게 행복했습니다. 호치민에서의 3일도 즐거웠어요. 전쟁 박물관에서 숙연해졌고 메콩강 투어에서 보트를 탔습니다. 매일 밤 호텔에서 일기를 썼어요. 오늘은 쌀국수를 먹었다. 고수향이 독특했다. 민호가 계속 사진 찍어줘서 행복하다. 8월 13일 푸놈펜에 도착했습니다. 캄보디아 수도 앙코르와트가 있는 곳이었어요. 호텔은 시내 중심가.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짐을 풀자마자 지은은 프런트로 내려가 투어를 알아봤어요. 여보, 이 투어 어때? 여러 팜플렛을 보며 고민했습니다. 그때 한 남성이 다가왔어요. 앙코르와트 가시나 봐요? 놀랍게도 유창한 한국어였습니다. 저는 라완이에요. 여기서 10년 넘게 가이드 일해요. 30대 정도. 친근한 미소였어요. 한국 친구들한테 배웠어요. 한국 드라마도 많이 봤고요. 라완은 친절했습니다. 투어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줬어요. 이건 너무 비싸고 이건 시간이 길어요. 이게 제일 좋을 거예요. 그의 추천으로 다음 날 앙코르와트 투어를 예약했습니다. 8월 14일 투어는 완벽했습니다. 새벽 5시 출발. 해돋이를 봤어요. 거대한 사원이 아침 햇살에 붉게 물들었습니다. 와, 말을 잃었어요. 민호는 계속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해질녘 사원 앞 사진. 정말 아름다웠어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오니 라완이 로비에 있었습니다. 투어 어땠어요? 너무 좋았어요. 지은이 신나서 대답하자 라완이 제안했습니다. 내일이 마지막 날이죠? 특별한 곳 보여드릴게요. VIP 투어예요. 숨겨진 사원인데 전망이 아름다워요. 민호는 망설였습니다. 외곽이요? 얼마나 걸려요? 1시간 정도요. 걱정 마세요. 제가 직접 모시고 갈게요. 지은은 가고 싶었습니다. 라완은 며칠간 친절했고 투어도 완벽했어요. 가요 여보. 마지막 추억 만들어요. 민호는 지은을 보며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내일 몇 시에 출발하죠? 오전 10시에 호텔 앞에서 픽업할게요. 그날 밤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민호가 지은의 손을 잡았어요. 지은아, 행복했어. 너랑 결혼하길 정말 잘했어. 나도요, 여보. 하지만 몰랐습니다. 다음 날이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것을, 그 선택이 악몽의 시작이라는 것을. 8월 16일 오전 9시 50분. 지은은 카메라와 물병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큰 짐은 호텔에 맡겼어요. 오후에 돌아올 예정이었으니까요. 민호도 준비를 끝냈습니다. 두 사람은 로비로 내려갔어요. 정각 10시. 라완이 검은색 SUV를 몰고 나타났습니다. 차는 깨끗했어요. 탑승하세요. 환하게 웃으며 뒷문을 열어줬습니다.
지은과 민호는 뒷좌석에 앉았어요. 1시간 정도 걸려요. 중간에 사진도 찍을 수 있어요. 라완이 말했습니다. 지은은 신나서 창밖을 봤어요. 푸놈펜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20분은 괜찮았습니다. 시내를 벗어나는 길, 차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30분쯤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주변이 한적해졌어요. 논밭이 펼쳐졌습니다. 마을도 점점 줄었어요. 차도 거의 없었습니다. 지은은 민호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도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라완 씨, 얼마나 더 가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곧 도착해요. 라완의 대답은 짧았어요. 웃음기도 없었습니다. 45분쯤 지나자 포장도로가 끝났습니다. 비포장 흙길. 차가 심하게 덜컹거렸어요. 지은은 민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라완 씨, 이 길 맞아요? 민호의 목소리에 긴장이 섞였습니다. 라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계속 운전만 했습니다. 돌아가요. 저희 그냥 호텔로 갈게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라완은 무시했어요.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1시간 후 차가 멈췄습니다. 낡은 콘크리트 건물. 사원이 아니었어요. 버려진 건물. 창문은 깨지고 벽은 금이 가 있었습니다. 도착했어요. 내리세요. 라완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표정이 변해 있었어요. 차갑고 무표정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사원이 아니잖아요. 민호가 항의했습니다. 빨리 내려요. 말 안 들으면 힘들어져요. 그때 건물에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4명. 모두 복면을 쓰고 있었어요. 차문 잠가.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늦었어요. 남자들이 차문을 열었습니다. 한 명이 민호를 끌어냈어요. 안 돼. 지은이 소리쳤습니다. 민호는 지은을 끌어안으며 저항했어요. 지은이 건드리지 마. 하지만 한 남자가 민호의 얼굴을 쳤습니다. 피가 흘렀어요. 민호야. 민호는 다시 일어나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남자가 배를 가격했어요. 민호는 쓰러졌습니다. 그만. 제발. 지은이 울부짖었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명이 지은을 잡았습니다. 발버둥 쳤어요. 놓아요. 하지만 힘으로 당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차로 끌려갔어요. 마지막으로 본 것은 땅에 쓰러진 민호였습니다. 손을 뻗고 있었어요. 피투성이 얼굴로 울먹이며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은아. 차문이 닫혔습니다. 창문을 두드렸어요. 민호야. 차는 출발했습니다. 뒤로 멀어지는 민호. 그는 일어나려 애쓰다 다시 쓰러졌어요. 울었습니다. 목이 쉴 때까지. 차 안에는 2명의 남자. 한 명은 운전하고 한 명은 옆에 앉아 감시했습니다. 조용히 해. 조선족 억양이었어요. 어디로 데려가요? 저 보내주세요. 닥쳐. 남자가 입을 막았어요. 차는 몇 시간 달렸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졌어요. 울다 지쳐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밤. 강가에 멈춰 있었어요. 메콩강. 작은 보트가 있었습니다. 내려. 보트에 실렸어요. 강을 건넜습니다. 어둠 속 물소리만. 대안에 도착하자 다른 차가 기다렸어요. 중국이야. 넌 이제 우리 거야. 조선족 남자가 말했습니다. 말 잘 들으면 다치지 않아. 다시 차에 실렸습니다. 밤새 달렸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민호야, 미안해. 내가 가자고 했잖아. 눈물이 마를 겨를이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차를 몇 번 갈아탔는지도 몰랐어요. 좁은 방에 갇히고 이동하고
옷도 갇히고 음식은 하루 한 번. 딱딱한 빵과 물.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갔습니다. 어느 날 도착했습니다. 산속 깊은 농가. 주변에 집이 몇 채 없었어요. 마을까지 산길로 1시간. 조선족 남자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일할 거야. 도망치지 마.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 집안은 어두컴컴했습니다. 노인 1명, 40대 중반 남자 1명. 남자는 다리를 절었어요. 이 여자가 내 신부야. 조선족 남자가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남자는 지은을 위아래로 봤어요. 불쾌한 시선. 조선족 남자가 떠났습니다. 지은은 남겨졌어요. 노인이 작은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침대 하나, 낡은 옷장 하나. 첫날 밤, 문이 열렸습니다. 그 남자, 지은은 뒤로 물러섰어요. 나가요. 남자는 다가왔습니다. 저항했어요. 발버둥 치고 핥히고,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날 밤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살고 싶었어요. 민호야, 내가 살아서 돌아갈게. 2일째 일을 시켰습니다. 반일, 물 깃기, 밥하기, 청소. 노인은 중국어로 뭐라 했지만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으면 때렸습니다. 3일째 결심했습니다. 저항해도 소용없어. 지금은 순종하는 척하자. 고분고분한 척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일했어요. 남자와 노인은 만족했습니다. 2주째 남자가 마을에 나갔습니다. 노인은 밭에 있었어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안을 뒤졌어요. 남자 방 서랍 깊은 곳. 오래된 휴대전화. 손이 떨렸습니다. 제발. 전화기를 켰어요. 배터리 30%. 신호 약하지만 잡혔습니다. 민호 번호. 5년간 매일 눌렀던 번호. 떨리는 손으로 눌렀어요. 여보세요? 민호 목소리. 숨이 막혔습니다. 민호야, 나야. 속삭였어요. 지은아, 어디야? 중국. 윈난성. 산속. 창밖에. 봉황. 발소리. 노인이 돌아왔습니다. 민호야, 끊어야 해. 지은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황급히 휴대전화를 숨겼어요. 저녁. 남자가 돌아왔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알았습니다. 휴대전화 위치가 바뀐 것을. 전화기 만졌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벽으로 밀었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했어? 주먹이 날아왔어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다음 날 조선족 남자들이 왔습니다. 이 여자 문제야. 옮겨. 또 차에 실렸습니다. 몇 시간 후 도착한 곳은 도시 변두리. 네온사인 건물. 유흥업소. 끌려 들어갔어요. 방에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10명쯤. 베트남, 미얀마, 그리고 언니. 한국어. 한 여성이 다가왔어요. 20쯤. 저는 박서현이에요. 작년에 여기 왔어요. 울고 있었어요. 언니도 납치됐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캄보디아에서요. 저는 라오스에서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탈출은 불가능해요. 다들 시도했지만,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창문을 확인했어요. 문을 살폈고 감시자 패턴을 외웠습니다. 서연아, 우리 나가자. 어느 날 밤 속삭였어요. 언니 위험해요. 여기 있는 게 더 위험해. 나는 반드시 돌아갈 거야.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계획을 세웠어요. 베트남 여성 2명도 합류했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감시자가 술 취한 날 움직였습니다. 2023년 10월 어느 밤. 날짜는 몰랐어요. 달력도 시계도 없었으니까요. 감시자가 소파에서 코를 골았습니다. 지금이야.
서연을 깨웠습니다. 베트남 여성 2명도 깨웠어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가자. 화장실 창문. 한 달간 몰래 느슨하게 만든 창문. 먼저 올라갔어요. 좁았습니다. 하지만 빠져나갈 수 있었어요. 밖은 좁은 골목. 2미터 아래. 뛰어내렸습니다. 발목이 삐끗했지만 참았어요. 서연이 뛰어내렸고 베트남 여성들도 내려왔습니다. 뛰었어요. 골목을 빠져나가 큰 길로. 네온사인, 차들, 사람들. 밤 11시쯤 계속 뛰었습니다. 아! 뒤에서 소리. 추격자들. 발견됐습니다. 더 빠르게 뛰었어요. 언니, 저기. 서연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24시간 편의점. 밝은 형광등. 달렸어요.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손님들이 놀라서 봤어요. 헬프, 펄리스. 영어로 외쳤습니다. 중국어도 섞었어요. 직원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내 얼굴을 보고 알아챘어요. 헝클어진 머리, 찢어진 옷, 맨발. 직원이 전화했습니다. 5분 후 경찰차 도착. 2명의 공안.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영어로 설명했어요. We are Korean. 키드냅트. 손짓 발짓 섞어 설명했습니다. 서연도 울며 한국어로 말했어요. 경찰이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밤새 조사받았어요. 통역이 왔고 이야기했습니다. 캄보디아 납치, 메콩강, 농가, 유흥업소, 탈출. 새벽 5시 한국 영사관에 연락. 오전 10시 영사가 왔어요. 한지은 씨, 박서연 씨? 한국어. 반가운 우리말. 네, 저희예요. 울었습니다. 최민호 씨가 2개월간 찾으셨어요. 이제 안전해요.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조사, 서류, 건강검진, 보호시설에서 지냈어요. 베트남 여성들도 대사관 도움받았습니다. 영사가 말했습니다. 내일 베이징 가요. 거기서 한국행 비행기 타요. 진짜였습니다. 집에 갈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서연과 이야기했습니다. 언니, 우리 살아남았어요. 응, 우리 이겼어. 집에 가면 뭐 하고 싶어요? 그냥 엄마 아빠 보고 민호 보고 평범하게 살고 싶어. 다음 날 기차를 탔어요. 윈난성에서 베이징까지 20시간. 창밖으로 중국이 스쳐갔습니다. 베이징 공항. 한국행 비행기 앞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국기. 또 울었어요. 정말 가는 거야.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았어요. 서연이 옆에 앉았습니다. 언니 떨려요. 나도. 근데 괜찮아. 우리 이겼어.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베이징이 작아졌어요. 중국이 멀어졌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갔어요.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비빔밥, 한국 음식, 젓가락을 들었어요. 한 입 먹었습니다. 고추장 맛, 집의 맛. 승객 여러분, 곧 인천공항 도착합니다. 기장 안내방송, 한국어. 창밖을 봤어요. 서해가 보였습니다. 땅, 한국, 내 나라.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기내에 박수 소리. 나도 박수 쳤습니다. 서연도 울며 박수 쳤어요. 왔다. 집에 왔어. 인천공항 입국장.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보였어요. 그가 보였습니다. 민호. 2개월만 말라 있었어요. 뺨이 푹 꺼지고 눈은 깊이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했어요. 지은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뛰었어요. 사람들 비집고 그에게로 품에 안겼습니다.
민호야. 울었습니다. 목이 쉬도록. 미안해. 내가 지키지 못했어. 아니야. 내 잘못이야. 아니야. 뒤에서 목소리. 지은아. 엄마였어요. 아빠도 함께 부모님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 아빠. 엄마가 나를 껴안고 울었어요. 우리 딸. 아빠는 말없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서연도 가족과 상봉했습니다. 서연 엄마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해냈어. 공항을 나왔습니다. 한국 공기, 가을 바람,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자유. 다음 날 병원 갔습니다. 전신검진. 의사가 말했어요. 영양실조와 타박상. 하지만 큰 부상 없어요. 치료하면 회복돼요. 정신과 상담도 시작했습니다. PTSD 진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예요. 하지만 치료하면 나아져요. 첫 일주일은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악몽. 복면 남성들, 폐건물, 좁은 방. 비명 지르며 깼어요. 민호가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지은아. 이제 안전해. 내가 여기 있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과 일주일에 한 번 만났어요. 카페에서 공원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언니, 우리 생존자 모임 만들까요? 서연이 제안했어요. 좋아. 우리만 아니잖아. 2달 후 SNS로 생존자들 찾았습니다. 처음 5명, 한 달 후 10명, 지금은 20명 넘었어요. 매주 모여 이야기 나눴습니다. 울고 위로하고 격려했어요. 혼자 아니에요. 우리가 있어요. 3달째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직 학교는 못 갔어요. 하지만 집에서 온라인 일 시작했습니다. 민호도 회사 복귀했어요. 저녁엔 반드시 집에 왔습니다. 함께 저녁 먹고 산책하고 영화 봤어요. 평범한 일상, 소중한 것들. 4달째 경찰 연락 왔습니다. 라완과 조직 추적 중이에요. 국제형사경찰기구 개입했어요. 증언했어요. 라완 얼굴, 목소리, 차량, 장소. 꼭 잡아주세요. 더 이상 우리 같은 사람 나오지 않게. 5달째 대학에서 강연했습니다. 인신매매 실태와 예방. 떨렸어요.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학생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포기 안 하셨어요? 대답했어요. 포기하면 끝이에요. 살아남아야 이야기할 수 있어요. 6달째. 봄.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아, 우리 다시 여행 갈까? 놀랐어요. 여행? 그 단어만 들어도 식은땀 났었는데. 무서워? 응. 근데 극복하고 싶어. 다시 가보고 싶어. 어디로? 가까운 곳부터. 일본? 대만? 천천히. 민호가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가자. 함께. 응. 함께. 지금 살아있습니다. 건강하고 사랑받고 안전해요. PTSD 있지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존자 모임 계속돼요. 서연은 대학원 진학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 돕고 싶어요. 새 꿈이 생겼어요. 학교로 돌아가서 아이들 가르치고 언젠가 책 쓰고 싶어요. 생존의 이야기를. 벽에 결혼사진 걸려 있습니다. 2023년 7월 환하게 웃는 우리. 몰랐어요. 무슨 일 일어날지. 하지만 이제 알아요. 우리는 강하다는 것을. 민호가 물었습니다. 지은아, 행복해? 대답했어요. 응. 살아있고 내가 옆에 있고 안전하니까. 충분해. 창밖으로 봄꽃 피고 있습니다. 벚꽃, 개나리. 겨울 지나고 봄 왔어요. 한지은, 27세, 초등교사.
생존자,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살아가는 사람.